복원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절규가 보관소를 가득 채운다.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쏠 수는 없다. 나는 그 명령을 거부한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고통을 깨닫는다. 정상사, 이름 뺀다. 내가 살아남아도 아무도 기억 안 해. 본부의 차가운 위협이 울려 퍼진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지워진 영웅이었어. 서윤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강원도 산악지대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해발 800m 지점,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죠. 맨 앞 차량에서 내린 여성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정서윤 대령이었어요. 지형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좌표 엑스레이 347, Y218 지점부터 수색 시작합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했죠. 부하들은 그런 서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종자 유해 수색 작전을 지휘하는 서윤의 모습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냉철하고 완벽하고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서윤이 가끔 무의식적으로 가슴팍 주머니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을요. 그곳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4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정대수. 서윤의 아버지는 특전사 상사였어요. 강인하고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는 전형적인 군인이었죠. 서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은 늘 명령조였습니다. 군인은 눈물 흘리지 마라. 약한 모습 보이면 그게 끝이야. 어린 서윤이 무릎을 다쳐 울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들과 싸워서 집에 와서 울고 있을 때도,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해할 때도 아버지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감정보다는 규칙, 눈물보다는 강인함을 강조하는 아버지였죠. 서윤은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때로는 미웠어요. 다른 집 아빠들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정대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그래요?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런데. 15살 서윤이 한 번은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처럼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인 가족은 다르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강해야 해. 그게 아버지가 서윤에게 해준 마지막 대화 같은 대화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대수는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 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처리되었죠. 서윤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아팠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정말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윤도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원망해서였을까요? 서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군인이 되었고 지금은 실종자 유해 수색 작전을 지휘하는 대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수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부하의 보고 소리에 서윤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손은 여전히 가슴팍 주머니 위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손을 내렸죠. 좋습니다.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유는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어요. 자신의 아버지처럼 40년 동안 산속에 홀로 남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유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산에서 자신이 찾게 될 유해가 바로 그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유해와 함께 발견될 편지와 테이프가 자신의 인생을, 아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수색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이미 정오를 넘기고 있었어요. 서유는 지형도를 다시 펼쳐보며 수색 범위를 재조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40년 전 교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형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더 꼼꼼히 살펴보세요. 부하들은 금속 탐지기와 삽을 들고 산비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이런 작업에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을 찾아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령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 병사의 외침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유는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사가 가리키는 곳에는 반쯤 땅에 묻힌 뼈다귀 조각들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발굴하세요. 유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서윤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은 신중하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유해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군복의 잔해도 함께 발견되었죠. 대령님, 유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사가 조심스럽게 건넨 것들을 보며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식된 군번줄, 녹슨 탄띠, 그리고 놀랍게도 플라스틱 포장지에 쌓인 작은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 글씨를 본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끝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너라도 진실을 마주해라. 이 테이프가 전부다. 편지는 단 3줄 뿐이었지만 그 의미는 서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글씨체가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어린 시절 숙제를 검사해주던 아버지의 글씨, 부대에서 보내온 편지들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서윤은 손을 떨며 군번줄을 들여다봤어요. 녹이 슬고 때가 묻어 있었지만 새겨진 글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대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 아버지야. 서윤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대령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어요. 항상 냉정하고 침착했던 지휘관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실종되었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다니. 그것도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수색작전에서 말이에요. 유해는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준비하세요. 유품들은 별도로 보관하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테이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대령님, 신원 확인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정규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DNA 검사도 의뢰하고요. 서윤은 대답하면서도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너라도 진실을 마주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테이프를 손에 든 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카세트 테이프 안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모든 증거물을 본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수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서윤은 아버지의 유해가 들것에 실려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 동안 이 차가운 산 속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차에 올라탄 서윤은 가슴팍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간직해온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그리고 방금 발견한 또 다른 군번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어요. 똑같은 이름, 똑같은 글씨체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윤의 입에서 작은 독백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닮아 역시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자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산을 내려가는 군용차 안에서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테이프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딸로서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한 서윤은 곧바로 유해 감식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는 이미 정밀 검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관심은 온통 그 작은 카세트 테이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테이프 복원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년이나 된 자료라서 손상 위험이 크거든요. 기술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르는 테이프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업해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군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된 군용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선반들 사이를 뒤지며 서윤은 1980년대 군용 무전기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서윤은 조심스럽게 장비를 점검했어요. 다행히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기계였지만 군용 장비답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보관소 한 구석에 간이 작업대를 마련한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녹음기에 삽입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몇 초간 계속되더니 갑자기 선명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록 시작. 1983년 12월 14일. 특전사 정대수 상사다. 서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단단하고 낮은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K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작전에 투입되었다. 민간인 구조작전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시 망설임이 섞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민간인을 구조하는 곳이 아니었다. 우리가 받은 진짜 명령은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거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설마 나는 그 명령을 거부했다. 내 부하들에게도 총을 내리라고 했다.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쏠 수는 없었다. 테이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그토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 목소리에는 고통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김영주, 내 부하가 말했다. 정상사님,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쏘면 안 됩니다. 윗선이 잘못됐어요. 그 말이 맞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평생 군인으로서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왔던 아버지가 그 마지막 순간에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본부와의 교신이다. 들어보라. 테이프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상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명령을 수행하라. 본부, 이곳은 민간인 거주 지역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뿐입니다. 명령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정상사, 그것은 명령이다. 즉시 수행하라. 이것은 국가 기밀 작전이다.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본부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상사, 그만해. 이름 뺀다. 내가 살아남아도 아무도 기억 안 해. 그 말 속에 담긴 위협적인 어조에 서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름 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군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내 이름은 정대수다. 나는 명령을 거부한 군인이다. 서윤아, 아빠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너는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보관소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명령을 거부했다가 군에 의해 지워진 군인이었어요. 40년 동안 실종자로만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이 없으셨는지, 왜 항상 괴로워 보이셨는지.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들은 다음 날 서윤은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서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국방부 참모실 앞에서 서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윤기태 참모는 국방부에서도 손꼽히는 고위 간부였어요. 군 내부의 모든 비밀 작전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정서윤 대령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윤기태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은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표창장과 감사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 참모님. 어제 수색작전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윤기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 실종자 수색건이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네요. 정대수 상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서윤의 질문에 윤기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평상시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정대수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40년 전이면 제가 막 임관했을 때인데 그때는 말단이었거든요. 윤기태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테이프에서 들은 본부의 목소리와 윤기태의 목소리가 묘하게 비슷했거든요. 그분이 K작전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K작전이요? 죄송하지만 그런 작전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대수 상사의 기록을 찾아보니 1983년에 실종 처리되었네요. 작전 중 행방불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윤은 가슴팍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윤기태의 눈이 그 테이프를 향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어요. 이 테이프에는 정대수 상사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K작전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어요. 테이프요? 윤기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대령 군 기록에는 그런 테이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대수는 단순히 실종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죠. 윤기태는 서류철을 꺼내서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정대수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작전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 실종자 명단에만 있네요.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 사실이었어요. 참모님, 아버지를, 사람을, 역사를 지우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윤기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요? 설마 정대수 상사가 대령의 아버지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언입니다. 윤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서윤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령,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의 테이프 하나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진짜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진짜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설령 진짜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공식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문서와 공식 기록만을 인정하거든요. 윤기태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참모님, 진실을 숨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진실이요? 대령, 군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공식 기록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추측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윤기태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령,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테이프를 파헤치면 대령 당신도 군 안에서 설 자리는 없어질 겁니다.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서윤은 윤기태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K작전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 작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예요. 군인에게는 때로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거든요. 윤기태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면담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대령,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서윤은 테이프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윤기태의 반응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증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그 진실을 숨기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참모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40년 동안 묻혀있던 것이 갑자기 세상에 나올 이유는 없을 텐데요. 윤기태의 마지막 말에서 서윤은 더욱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지우고 진실을 숨기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국방부를 나선 서윤은 곧바로 군기술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윤기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증언을 더 명확하게 복원해야 했습니다. 대령님, 테이프 복원 작업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변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자의 말에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이용하면 더욱 선명한 음질로 아버지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거였어요. 노이즈 제거 작업도 해주세요. 최대한 선명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서윤은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동안 테이프의 내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K작전이라는 명칭과 함께 언급된 민간인 학살 명령, 그리고 아버지의 거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몇 시간 후 복원된 디지털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윤은 헤드폰을 끼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증언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본부와의 교신 부분에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아버지 외에도 다른 병사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상사님, 명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정말 민간인들만 있어요. 그것은 김영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테이프에서 아버지가 언급했던 부하의 음성이었어요. 젊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당시의 공포와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병장, 침착해라. 우리는 양심을 따라야 한다.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부와의 교신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본부, 현재 상황을 다시 보고합니다. 이곳은 무장 세력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노인과 아이들, 여성들 뿐입니다. 정상사 명령을 재확인한다. 해당 지역은 적성 지역으로 분류된다. 모든 거주민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라. 본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분명히 윤기태의 젊은 시절 목소리 같았습니다. 본부, 그들은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명령 철회를 요청합니다. 정상사, 이것은 국가기밀 작전이다. 증거인멸이 최우선이다. 즉시 명령을 수행하라. 증거인멸. 그 단어에 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K작전은 처음부터 민간인 학살을 목적으로 한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부하들에게도 총을 내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항명이었습니다. 그 후로 교신이 끊겼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은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독백이 이어졌어요. 김영주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군인이라고 해서 양심을 버릴 수는 없어. 나는 내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딸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아, 아빠가 너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이 증언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대령님, 이 파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기술자의 질문에 서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증언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아버지와 김영주, 그리고 그때 죽을 뻔했던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보안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서윤은 테이프의 내용을 분석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아버지와 부하들은 민간인을 보호하려다가 군에 의해 제거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종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영주 병장의 행방도 확인해 봐야겠어.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김영주의 운명도 궁금했거든요. 그도 아버지처럼 실종 처리되었을까요? 군 기록을 뒤져본 서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주 역시 같은 날 실종 처리되어 있었어요. K작전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어. 서윤은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기태 같은 고위 간부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내부 고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서윤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언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몇몇 신뢰할 만한 기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 관련 보도로 유명한 기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넘기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어요. 서윤은 디지털 파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K작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어요. 서윤은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언론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서윤은 군 감찰부에 정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테이프의 존재와 내용, 그리고 윤기태와의 면담 내용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신고자 정서윤 대령. 신고 내용은 1983년 K작전 관련 은폐 의혹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서윤은 동시에 외부 언론과도 접촉했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로 유명한 박민호 기자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기자님, 40년 전 군 내부 은폐 사건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민호 기자는 오랫동안 군 내부의 부조리를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서윤의 연락을 받고 즉시 만남을 제안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테이프의 일부를 들려주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하지만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민호 기자는 전문가다운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서윤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음성 분석 전문가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용된 무전기 모델과 교신 코드도 확인 가능해요. 며칠 후 박민호 기자는 음성 분석 전문가와 군사기술 전문가들을 동원해 테이프를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테이프의 진위성은 확실합니다. 음성의 주파수 분석 결과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고 당시 사용된 군용 무전기의 특성과도 완벽히 일치해요. 전문가의 증언에 박민호 기자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특종이었어요. 대령님, 이 보도가 나가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입니다.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요? 네,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며칠 후 주요 일간지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40년 전 민간인 학살 은폐 의혹, 군 간부 위증 정황 포착. 기사는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어요. 특히 테이프에 담긴 정대수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거부한 군인이다. 그것이 나의 최후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온 나라를 울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짜 군인의 모습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어요. 윤기태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테이프는 사실 무근이며 군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윤기태의 반박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특히 테이프에 기록된 교신 코드와 작전명이 당시 실제 사용된 것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야당 의원들은 K작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40년 동안 은폐되어 온 진실을 이제라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압박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마침내 공개 청문회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서윤은 주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윤은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당시 K작전에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내려 노력했어요. 비록 대부분이 기밀 해제되지 않았지만 일부 자료들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작전 지역의 지형도와 부대 배치 현황을 담은 자료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대수가 증언한 마을의 위치와 실제 민간인 거주 지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버지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어. 서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이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서윤에게 위협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령, 아직도 늦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철회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양심을 자신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청문회 전날 밤 서윤은 아버지의 군번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군번줄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청문회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날이 될 것이었어요. 청문회 당일 국회 대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서윤은 증인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서윤 대령,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께서는 정대수 상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정대수 상사는 제 아버지입니다. 40년 전 작전 중 실종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유해 발견과 함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테이프 발견 경위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이프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K작전이라는 작전에서 민간인 학살 명령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에요. 위원들은 숨죽여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육성이 대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민간인을 구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도착한 마을은 민간인이 아닌 표적이 되었다. 나는 그 명령을 거부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증인은 이 테이프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여러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받았고 모든 결과가 진본임을 증명했습니다. 서윤은 음성 분석 결과서를 제출했어요. 주파수 분석, 스펙트럼 분석, 그리고 당시 군용 장비와의 일치성까지 모든 것이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윤기태가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원장님, 해당 테이프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군 기록 어디에도 K작전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아요. 윤기태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정말로 공식 기록에는 K작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더욱이 정대수 상사는 단순한 실종자입니다. 특별한 작전이나 사건과는 무관해요. 하지만 서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반박 자료를 꺼냈어요. 위원장님, 윤기태 참모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교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은 음성 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테이프에 담긴 본부 담당자의 목소리와 윤기태의 목소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테이프 속 본부 담당자의 음성과 윤기태 참모의 음성이 90% 이상 일치합니다. 위원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윤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40년 전 목소리를 어떻게 정확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모님, 그렇다면 당시 귀하의 소속 부대와 보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의 질문에 윤기태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작전참모부 소속이었습니다. 작전참모부요? 그렇다면 K작전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작전참모부에서는 모든 비밀 작전을 관장하거든요. 서윤의 추궁에 윤기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정보를 흘린 것이었어요. 저는 당시 말단이었기 때문에 모든 작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에서는 본부 담당자가 작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말단이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나요? 위원들도 윤기태의 모순된 진술을 눈치챘습니다. 야당 위원이 날카롭게 몰아붙였어요. 윤 참모,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K작전에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기태의 답변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위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윤기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시 작전 지역의 위성 사진과 지형도였어요. 이것은 당시 K작전이 실행된 지역의 자료입니다. 정대수 상사가 증언한 마을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해요. 위성 사진에는 작은 농촌 마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장 세력의 기지가 아닌 평범한 민간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또한 당시 생존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줬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서윤의 증언에 위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위원장님, 이 모든 증거들이 증명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정대수 상사는 영웅이었어요.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고 무고한 생명을 구한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말의 대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윤기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그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이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본위원회는 정대수 상사의 명예회복과 윤기태 참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서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이 청문회 결과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영웅으로 돌아온 정대수 상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정대수는 공식적으로 명예회복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를 양심에 따라 행동한 모범적인 군인으로 재평가했어요. 윤기태는 모든 책임을 지고 파면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새로 조성된 아버지의 묘지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대수 상사, 양심을 지킨 군인, 명예를 되찾다. 묘지 앞에는 연일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역 군인들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정대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군인들은 그를 진정한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며칠 후 서윤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작전에서 함께했던 김영주의 유해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묘지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김영주 병장도 끝까지 정대수 상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해 상태로 봐서는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법의학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와 김영주 두 사람 모두 양심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어요. 김영주의 유족들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김준호는 서윤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정 대령님, 저희 아버지도 명예회복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김영주 병장님도 영웅이셨어요. 함께 신청하겠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명예회복 신청을 했고 김영주 역시 정대수와 함께 공식적으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한편 서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문회 이후 그녀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젊은 군인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과 도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윤은 군 간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정대수 상사와 김영주 병장은 명령보다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어요. 젊은 장교들은 서윤의 강의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대수를 롤모델로 삼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달 후 서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을 전역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20년 넘게 몸담았던 군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왜 전역을 결정하셨습니까? 동료들의 질문에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군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녁식 날 서윤은 후배 장교에게 특별한 유품을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테이프와 편지의 복사본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이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이 군에 진짜 필요한 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후배 장교는 숙연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대령님, 정대수 상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녁 후 서윤은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를 계속 실천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유는 다시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놓고 간 꽃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었는지도요. 서유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지켜나가겠어요. 당신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휘날렸습니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당신이 왜 침묵했는지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름을 지킬게요. 서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정대수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양심을 지킨 군인의 이야기로, 용기 있는 딸의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유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며 아버지가 꿈꿨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